옛날 옛적 아주 멀지 않은 곳에 당신이라는 이름의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착한 하인이 살고 있었죠. 이 하인의 이름은 몸과 마음이었습니다. 하인은 주인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갈고 성을 청소하고 주인의 모든 명령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주인은 좀 이상했습니다. 주인은 하인이 뙤약볕 아래서 쓰러지기 직전이어도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밤새 기침을 하며 아파해도 엄살 부리지 말라며 채찍질을 했죠. 오히려 다른 성의 주인들이 부탁하는 일이라면 제 하인의 다리가 부러지든 말든 버선발로 달려가 도와주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덕 주인이 어디 있냐고요. 잔혹하게도 이 성의 주인 역시 당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주인 당신이 자신을 방치하고 있다는 5가지 증거. 일신체의 반란을 진압하다. 동화 속 하인은 주인의 식탁에는 산의 진미를 올리면서 자신은 썩은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몸을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뇌가 고픈데도 쓰레기 같은 음식으로 위장을 채우나요?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도 이 정도는 참아야 해라며 병원 대신 카페인 음료를 들이키나요? 잠이라는 귀한 휴식을 영양가 없는 쇼폼 영상과 맞바꾸고 있진 않나요? 이것은 인내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충직한 신하인 신체에 대한 고문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이름의 죄수를 감옥에 가두다. 하인이 슬퍼서 울거나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 주인은 하인의 입을 꿰매버렸습니다. 밤이 어디서 주인의 기분을 상하게 해 라면서요.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대합니까? 슬픔, 분노, 억울함,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피어오를 때 당신은 그것을 예민한 것,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마음속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정작 남들의 아주 작은 불편함에는 전전긍긍하면서 당신의 마음이 피 흘리는 것은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거울 속 악마의 속삭임. 성에는 주인이 매일 보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은 주인의 아름다움이 아닌 오직 흠집과 실수만을 비추는 마법 거울이었습니다. 주인은 거울을 볼 때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어차피 넌 안 돼. 내가 한 건 다 운이었어라며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의 내면 대화는 어떤가요? 남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라고 관대하면서 왜 당신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되어 채찍질을 멈추지 않는 건가요?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안식처. 주인은 다른 성의 잔치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서 정작 자신이 머무는 성의 침실은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곳인데 어때? 귀찮아 라면서요. 당신의 방, 당신의 책상은 어떤가요? 사방에 널브러진 물건들은 당신의 무질서한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자격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옥승 열쇠와 잃어버린 꿈. 성의 가장 깊은 곳에는 주인이 진짜 원하는 꿈과 열정이 담긴 보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상자의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당신은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당신의 눈동자는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어느 폭풍우 치는 밤 하인은 완전히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인이 돌보지 않은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회색빛 어둠이 성을 삼켜버렸습니다. 주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인을 무시하고 방치했던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자신을 죽이고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하인이 없으면 주인도 존재할 수 없음을. 그러나 이것은 동화입니다. 동화에는 언제나 기적의 기회가 존재하죠.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기적의 순간입니다. 자신을 방치하는 잔혹한 주인과는 지금 당장 절교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든든한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베프가 되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라. 아주 귀한 손님이 당신의 성을 방문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썩은 빵을 대접하겠습니까? 찬 바닥에 재우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맛있는 음식과 가장 폭신한 잠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오늘 저녁 대충 때우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건강한 음식 한 끼를 대접하세요. 아프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그게 베프의 의리입니다. 7시간 이상의 깊은 잠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그랬구나, 의 마법. 베프는 친구가 힘들어할 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죠.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화나도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그랬구나. 내가 참 힘들었구나. 라고 말해주세요. 하루 5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에서 오직 당신의 감정하고만 데이트하세요. 셀프 칭찬의 밤. 베프는 친구의 아주 작은 성취에도 함께 기뻐해 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당신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를 건네세요. 오늘 제때 밥 챙겨 먹어서 기특해. 무리한 부탁 거절하느라 고생했어. 오늘도 버텨줘서 고마워. 사소한 칭찬이 모여 당신을 무너뜨리는 가혹한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울 것입니다. 베프를 위한 작은 서프라이즈. 가장 먼저 당신의 안식처인 방을 청소하세요. 쾌적한 환경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열쇠를 찾으세요. 취미, 산책, 맛집 탐방 등 당신의 베프가 좋아하는 것을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즐거움이 당신의 성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잔혹한 주인이 사라지고 다정한 베프가 찾아오자 당신이라는 성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곳이 되었습니다. 쓰러졌던 몸과 마음은 다시 힘을 얻었고 주인은 그 힘을 바탕으로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갔죠. 당신의 인생이라는 동화의 결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스스로를 방치하며 고문하고 있진 않나요? 남들과 베프가 되려고 노력하기 전에 오늘 당장 당신 자신과 베프부터 맺으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등을 돌려도 끝까지 당신 곁을 지켜줄 유일한 친구는 바로 당신이니까요.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해줄 작은 돌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하고 오늘부터 스스로의 베프가 되어주세요.